576조 보실 차례인 것 같아요. 576조. 맞죠? 안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지적 공부 보겠습니다. 1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 공부 및 토지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해야 된다. 이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제명 앞이 아니라 끝에. 맞죠? 제명 끝에. 수치는 옛날에 쓰는 표현이고요. 지금은 좌표라고 표기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1번 집은 틀렸죠. 제명 앞이 아니라 끝에. 그리고 수치가 아니라 좌표. 그렇죠. 2번. 지적도에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음 없음? 없음이라고 표기한다고 했죠. 도면 갖고 측량함이 원칙이겠지만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가 훨씬 정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표기한다고 했죠. 3번.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지적공부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상세하게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상세하게 등록하는 것은 소수점 첫째 자리, 즉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4번.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프로그램 돌리면 컴퓨터가 면적을 계산해 버리죠. 이를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 직접 변경 측량 시행 지역에 한해서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한다고 했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토지마다 존재할 수는 없고 땅값이 비싼 토지, 따라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토지, 따라서 경계점을 숫자 형태로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토지, 그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두 군데예요.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과 직접 변경 측량 CC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먼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죠. 따라서 토지대장에 등록이 될 겁니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죠. 따라서 토지대장에 등록이 될 겁니다. 2번. 지번은 모든 지역공부에 등록되죠. 따라서 임야대장에 등록이 될 테고, 개별 공시지가, 등급, 토지이동 사유 세 가지. 다시요. 토지이동 사유, 토지의 등급, 개별 공시지가 어디에 등록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경계는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로서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죠.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 진출의 위치는 어디에 등록되죠?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소유권 지분과 공유지분은 같은 뜻이에요. 공유지분은 두 군데 등록되죠.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따라서 공유지역명부에 등록이 될 테고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이 세 가지는 어디에 등록되죠?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질문이 될 겁니다. 대지권 비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공간정보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겠죠. 2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한다. 맞죠?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 그리고 영구 보존장부죠.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죠. 첫 번째, 누가? 지적소관청이. 두 번째, 언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세 번째, 무엇을?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이 불가지적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 플러스 누가 추가되어 있죠?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다고 했죠. 4번을 보시면 토지이동 사유는 어디에 등록됩니까? 토지이동 사유 등급 개별공시지가 어디에 등록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죠.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연결이 틀린 것은 첫 번째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니까 임야대장에 등록되겠죠. 개별 공시지가 등급 토지이동 사유는 어디에 등록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맞는 지분이죠. 좌표는 좌표 등록부에, 위치는 어디에 등록되죠?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2번이 틀렸을 테고요. 대지권 비율, 비율은 어디에 등록되죠? 대지권 등록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명칭 다 어디 등록하죠? 대지권 등록부. 경계는 그림 형태니까 지적도, 임야도. 위치는 도면으로 공시하는 게 제일 이해가 쉽다고 했죠.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분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네 군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따라서 정답은 2번. 쉬운 문제점. 6번도 똑같이 푸시면 돼요. 오른쪽 7번 가겠습니다.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되죠?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명칭은 전부 다 어디죠? 대지권 등록부.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네 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니을은 둘 다 등록되네요. 스틱은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죠. 그래서 두 군데 다 등록이 될 테고,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죠. 따라서 두 군데 다 등록이 될 테고, 공유지분은 두 군데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쉬운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8번도 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대지권 비율,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당연히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테고, 공유지분은 두 군데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마지막을 보시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건물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면 건물이니까. 그렇죠. 건물의 명칭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이고, 건물의 경계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건 모르겠지만 지적공부에는 등록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좌표에 의하여 개선된 경계점 간의 높이. 높이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니죠. 수평 지적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좌표에 의하여 개선된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경계점 좌표값을 가지고 경계점 간의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 거리를 도면에 지적도에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0번을 가보죠. 10번.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총 7개의 축척이 있죠.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지적도는 7개의 축척을 모두 사용하고,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2개의 축척만 사용하죠. 그래서 틀린 거는 뭐죠? 2000분의 1은 우리 공간정보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11번을 가보시면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일람도는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번부여적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지적도보다 10분의 1 축소해서 전체를 그린 도면이 일람도죠. 이거는 별도의 도면이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도각선과 그 수치는 어디에만 등록되죠? 도면에만. 지적도면의 제명, 이건 당연히 도면의 이름이니까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테고요. 축척,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축지법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위치는 당연히 지적도, 임야도. 맞습니까? 맞죠? 12번을 가겠습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출 수 있다. 지적도면의 장수가 너무 많을 때는 전체를 지번부여 지역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도면을 작성한다고 했죠. 이게 뭐죠? 일람도. 지적도면의 장수가 너무 많을 때는 지번을 가지고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표가 만들어질 때도 있다고 했죠. 이게 뭐죠? 지번 색인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2번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맞죠? 3번 지적도면의 색인도.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니까 당연히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테고요. 위치는 어디에 등록됩니까? 위치. 지적도 임야도 등록되겠죠. 4번을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거래가 잘 안되는 토지들이에요.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맞습니까? 따라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토지대장 지적도가 연결되는 것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임야대장 임야도는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임야도가 잘못된 것이고 뭐로 고쳐야 될까요? 지적도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될 테고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이건 컴퓨터 파일 형태죠. 컴퓨터 파일 형태는 도장 찍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13번을 가겠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1번 지번 모든 지적공부. 그 다음에 토지이동 사유는 두 군데죠. 어디입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2번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부호 및 부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3번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 면적은 두 군데만 등록하는데 어디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장번호는 당연히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아까 판서에 드린 대로 그것만 외우시면 아주 쉬운 문제가 돼요. 넘기겠습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먼저 서재와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반드시 등록해야 되죠. 서재와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따라서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가 등록이 될 텐데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가 뭘까요? 좌표값. 따라서 좌표값이 있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위치 설명도. 공보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리고 사진 파일. 종류 및 위치. 기억나셔요?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 그렇죠. 그 다음에 15번을 가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종합공부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종합공부는 처음부터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의 주체인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을까요? 읍면동장. 2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을 위하여 등록상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해야 된다. 이거 기억나셔요? 이거 했던 거 아닌가? 했죠?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오류를 정정할 때는 지적공부의 오류를 정정하는 규정이 준용된다고 했죠. 따라서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할 때 지적소관청은 정정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 신청이 없을 때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부동산 종합공부의 오류 정정 중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죠. 그게 뭐죠? 불일치 등록사항. 불일치 등록사항의 경우에는 종합공부만 고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먼저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나셔요? 안 나셔요?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사항 중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오류는 지적공부에 등록사항 오류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그러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원칙이 뭐죠? 소유자가 신청할 때 지적소관청은 정정해 주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인 경우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도 원칙은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겁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류 정정 중에서 불일치 등록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일치 등록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존재해요. 이것만큼은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럼 불일치 등록사항이 뭐냐면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5가지 내용이 등록되죠. 5가지 내용 뭐가 있습니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인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 세금과 관련된 사항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등기부의 등기사항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요 5가지가 부동산 종합공부에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의 1번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토지도 100의 1번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토지가 100의 1번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는 100의 11번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100의 1인데 이것만 100의 11로 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일치 등록사항 이렇게 불러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토지인데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겠죠. 100의 1번지로. 맞습니까? 근데 이것만 고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이죠. 등기부 표제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00의 11번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1번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11번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내버려 두고 이걸 고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이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등기소장에게 이거 먼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청을 해서 이거를 먼저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고치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불일치 등록사항. 그래서 이 불일치 등록사항은 종합공부만 고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먼저 정정을 요청해서 그쪽을 먼저 고친 다음에 종합공부를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이를 불일치 등록사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2번을 다시 보시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상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3번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읍면동장에게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읍면동장이 틀렸고요. 4번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이 5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여기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건 뭐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 세금과 관련된 사항, 등기부의 등기사항. 그렇죠. 그래서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5번 지적소관청은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뭐죠?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먼저 등록사항 정정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고친 다음에 종합공부를 고치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넘기겠습니다. 16번은 뭐 또 5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17번을 가겠습니다. 17번.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지적소관청. 2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되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지적공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또한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누가 구축합니까? 지적소관청. 그런데 지적공부도 컴퓨터 파일 형태가 있죠. 불가시적 지적공부. 그럼 지적공부도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적공부는 누가 구축한다고 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구축해야 되고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을 해야 됩니다. 3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정정한 다음에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는 겁니까? 아니죠.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먼저 정정을 요청해서 그쪽에서 고친 다음에 종합공부를 고친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4번. 지적소관청은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종합공부의 정확한 내용을 등록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5번째.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게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종합공부의 정확한 내용을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되죠. 따라서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고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릴 여유도 없다고 했죠. 2번.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기준이 뭐죠?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 3번.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자료는 복구 자료가 될 수 없지만 이건 계획이라는 문구가 없으니까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4번. 이건 복구 절차할 때 보실 건데요. 복구 자료도에 따라 측정된 면적과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느 면적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측량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 측량을 하는 경우는 2가지예요.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번째는 조사된 면적은 있는데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 2가지는 복구 측량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순환에 상세하게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지적공부의 복구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적공부의 복구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되니까
소유자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죠. 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19번 지적공부 및 복구에 관한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료는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4번이겠죠. 그 다음에 20번을 가보십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종합공부의 등록상 및 열람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빠지고 누가 추가된다고 했죠? 읍면동장. 기억나셔요? 따라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시도지사가 틀렸죠. 그렇죠. 2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된다. 종합공부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이용 확인서의 등록사항인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세금과 관련된 사항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기부의 등기사항인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겠죠. 3번.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요. 읍면동장. 네, 읍면동장. 4번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으로서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등록돼야 되겠죠. 5번 지적소관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5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21번은 지적서구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건 틀리라고 낸 거예요. 뭐 정답은 3번인데 보시면 창과 출입물은 이중으로 하되 왜?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영구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서관은 철저하게 지적서구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철제로 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충격을 막기 위해서 철제로 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충격은 안에서 나옵니까? 바깥에서 나옵니까? 바깥에서. 그래서 안쪽 문이 아니라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은 반드시 철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곤충, 쥐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문을 설치하는 건데 이건 안쪽에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 3번이 틀렸고요. 이건 모르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22번을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지정수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 관리체계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여기에 누가 추가되어 있다고요?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다고 했죠. 2번 지적소관청은 청사에 지적서구를 설치하고 그것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가시적지적공부는 지적서구를 설치해서 여기서 영구히 보존하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아까 외웠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가공부를 요청한다. 기억나셔요? 국토교통부 장관 주가공부 요청. 4번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자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비상속인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자를 신청하거나 하나 더 있죠.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 전산자를 신청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복구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죠.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토지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토지이동이라고 하죠.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와 좌표와 관련이 없는 건 뭐죠? 소유자 변경. 이건 토지 이동이 아니라 소유자 변경이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신규 등록 사유를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신규 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할 때 해당 서류가 아닌 것은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서. 두 번째, 준거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네 번째, 기타. 기억나셔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그 다음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 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맞습니까? 합병은 가운데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죠. 좌표값도 지워주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지적 측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또한 합병은 면적을 덧셈만 하면 되죠. 따라서 면적 측정도 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2번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이 위치한 집안을 합병의 집안으로 신청할 때는 그 집안을 합병의 집안으로 부여해야 된다. 맞습니까? 합병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집안을 소유자가 합병의 집안으로 신청할 때 건축물이 있는 집안을 합병의 집안으로 부여한다고 했죠. 신청. 3번 합병에 따르는 경계는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에 따른 경계는 지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지적 측량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를 결정한다. 맞죠? 그렇죠.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합병 신청에 의하여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면적이 늘어나죠. 면적이 달라졌으니까 지적 공부 정리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고 했죠. 그렇죠. 맞는 집이 될 겁니다. 5번 토지 소유자는 제방,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합병 신청할 의무가 있죠. 이런 지문이 나오면 반드시 여백에다가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을 반드시 쓰신 다음에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거 갖고 장난을 치니까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이러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런 거 잘 모르겠죠. 다른 거 찾아보면 됩니다. 2번 농어촌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할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시점에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소급표. 따라서 착수가 아니라 준공. 기억나셔요?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될 테고요. 3번을 보시면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하죠? 15일. 15일. 4번을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택지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5번은 금방 보신 거니까요. 여기 1번은
1번 보죠.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을 보시면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신고하죠? 지적소관청에게. 왜요? 조만간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신청할 테니까 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 이동 결정은 누가 한다고 했죠? 지적소관청이. 따라서 신고도 누구에게 하죠?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변경에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토지 이동 신청권이 박탈됐으니까.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시점에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준공 시점. 뭐 4번은 아까 보신 거고 5번 보셨고, 네. 그 다음에 6번을 가겠습니다. 6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하려면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축척 변경 의결을 거친 후 누구의 승인을 받습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죠. 2번.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로부터 며칠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죠? 30일 이내. 어디에다가 설치하죠?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누가 설치하죠? 소유자나 점유자가. 기억나셔요? 나시죠? 정답은 4번. 쉬운 문제죠. 7번을 보십니다. 7번.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우리가 보통 외우진 않죠. 이렇게 생소한 문제가 출제가 돼도 우리 공시법령은 쉽게 답을 고를 수 있게끔 만듭니다. 거기 보시면 축척변경 승인은 누가 하죠? 토지소유자 축척변경 승인.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죠. 따라서 축척변경 승인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이의 신청합니까? 1월 이내에. 기억나셔요? 이의 신청은 1월 이내에.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내야 됩니까? 6월 이내에.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납부고지는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수령통지는 한 날로부터 6개월.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9번을 보시는데요.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권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할까요? 20일 이내. 맞죠? 2번. 청산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죠. 3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지급합니까? 6개월. 기억나셔요? 그렇죠. 4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는 청산 절차 중단시켜야 될까요? 아니겠죠. 공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맞죠? 네. 10번을 가겠습니다.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신청 직권 다 가능하죠. 이게 뭐죠?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적 변경이 될 겁니다. 2번. 축적 변경을 신청하는 소유자는 축적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소유자 얼마의 동의? 3분의 이상의 동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맞겠죠? 3번.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4번. 축적 변경에 따른 정상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그렇죠. 축적 변경에 따른 정상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지체 없이. 시행공고도 지체 없이, 확정공고도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도 지체 없이, 변경등기 촉탁도 지체 없이. 맞아요. 맞죠? 거기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확정공고도 꾸며주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도 꾸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축적변경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포함한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걸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불러요. 2번.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5명 이상 10명 이하죠. 15이 아니라 10명.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한다. 아니죠.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건 맞았죠. 그 다음에 D건 위원은 해당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누가 위촉하죠? 지적소관청이 위촉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건 뭐 암기사항이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고 했죠. 2번. 지적소관청은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대하여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된 걸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되면 면적이 달라지죠.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지적공부의 면적을 고친 다음에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도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등기부의 내용을 고치는 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로 회복 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증명 성과나 등록 말소 당시 지적공부 등 관련 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한다. 맞겠죠? 4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해야 된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5번.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게 통지해야 된다. 미수로 되어 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소유자니까 소유자. 그리고 바다를 관리하는 기관은 공유수면관리청이죠. 이 둘에게 통지해야 될 겁니다. 13번. 다음 중 공간정보법령상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4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였죠? 공공사업. 그때는 사업시행자가. 두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애. 세 번째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가. 네 번째는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 쉬운 문제죠. 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